오늘 상시 훈련법 중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부인에게 그 소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소리죠.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수행은 뭐냐? 이 이론상 진리자리의 합이라는 그 챙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사항과 6조와 교당명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다. 그래서 오늘 상시응용주의사항 들어갑니다. 1조. 상시에 응용하고 주의하는 사항. 총 6조 중에 오늘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2조 하겠죠. 응용하는데 그랬습니다. 응용하는 데는 심신간 경계를 응해서 쓸 때 그 말이에요. 동정간의 그 소리. 일상수행간의 그 소리죠. 여러분들은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으로? 나도 모르는 업력으로? 아니면 온전한 생각으로? 정산유사님 법문에 보면 소나무와 대나무는 언제 가치가 드러나냐? 항상 드러나지만 겨울에 눈발과 그 추움을 견디면서 그 푸르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소나무와 대나무는. 쉽게 말해서 겨울이라는 경계에서도 끄떡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 산에 가면 바위 틈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자라는 그 소나무나 뭐 이렇게 나무들 보면 나무도 저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할까? 응? 그 악착같이 물속에 땅 위에 있던 나무가요 물에 딱 잠가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와요. 뿌리가 공기 밖으로. 그래갖고 호흡합니다. 신기하죠? 악착같이 그 생의 의지가 있어. 그래서 그 경계를 극복해내더라. 자,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옛날에 그 대산유사님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견성을 했는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줘봐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명예를 줘봐라. 그리고 사람을 맡겨봐라. 사람을 맡기면 거기 안에서 투둑투둑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뭐 밥을 같이 먹네 안 먹네 서로 뭐 그냥 화가 나네 안 나네 정선의 악연이었네 아니었네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명예 그거 하려고 그냥 정신없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또 돈을 줘봐. 돈을. 아이고 참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위력 있는 게 어디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청렴하냐? 돈을 줘봐라. 제가 완도에서 근무하고 광주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전남 수련원이라고 제가 거기서
서무과장을 했어요. 예. 총무과장 겸 서무과장을 했어요. 돈도 제가 다 했죠. 그리고 청소년들 수련활동 2박 3일 하고 가면 한 번 왔다 가면 500명, 600명이 다녀가요. 2박 3일이니까 돈이 꽤 되겠죠. 또 국가 도수련원이라 예산이 내려오면 막 억 단위로 내려옵니다. 원래 그 건물이 완도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제가 떠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뭐 컴퓨터가 그때 뭐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한 50대인가 몇 대, 100대인가 장만한 적이 있거든요. 몇 대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요건 서무과장, 전에 서무과장 요놈이 먹었다. 이러고 자꾸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다른 건 다 못했는데 딱 자신 있는 건데 한 가지 있다. 그거다 내가. 돈은 내가 10원도 안 먹었다.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한다. 돈을 메꿔보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인의 수준은 법문 몇 대 물어보면 알아요. 요 뜻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심 정도는 아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말릴 때 어떻게 나오냐? 또 관청이나 사회의 비평과 조소를 받아봐. 주변에. 앞에 병원에 누워있다가 그냥 옆에 막 주의하면서 노래 부르면 신신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우리 교무님 자주 오지도 않는데 이분은 날마다 와서 나를 그냥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 주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이 취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싶게. 또 포용력의 정도를 역경을 좁으면 안다 그랬어요. 역경을.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시험이 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도 위에 상사가 다 알거든요. 밑에 사람들. 모른 척하고 뭐 하나 흘려도 보고 뭐 시켜도 보고 딴소리도 해봐요. 이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하는가, 이걸 보거든요. 또 그 사람이 효도가 있느냐, 효성이 있냐. 뭐 착한 부모는 괜찮지. 괴팍한 부모를 모셔봐라. 진짜 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 뭐 장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장병이라는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 보호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친구 간의 우애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안다. 어려운 일 당해보면. 좋을 때 누가 좋지 않는가?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 과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가 되는가? 자, 응용하는데 온전함을 원불교에서는 수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 수양. 멈추는 공부다. 그렇게 이제 우리 대사님이 표현했죠. 네. 이건 수양력이고 마음의 검문소, 일심이다, 일심. 여러분,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누구는 배불리 퍼먹고 배 보듬고 자면 제일 행복하다던데.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자기가 온전한 상태에 함께하고 있을 때, 즉 일심에 들어가 있을 때, 동정간에 일심일 때, 자기가 주인일 때, 무아가 될 때, 진리와 합일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온전함에 투자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뭐가 되는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그 맛을 몰라. 그래서 마음의 검문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그 출입할 때 법으로 거민한다. 법으로 거민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 교법에 거민한다 그 소리인데 사실은 이 법은 뭐냐면 성입니다. 성. 성즉법이라고 그래요. 성즉법. 그 성품 자리에 대조해본다. 그래서 내본다. 쉽게 말해서 아까 감정 또는 생각 또는 자의식 또는 업식의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가 온전함으로 할 수 있는 그 교법에 근간한 온전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내불방출. 안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끌려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외불방입이라. 밖의 경계가 내 마음을 요란하게 산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휴암 자선문에 나오죠. 외불방입하고 내불방출을 위지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부동심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일의 일심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멈추면 멈출수록 정력이 쌓인다. 정이라는 건 머무르는 힘이거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까 감정에 또는 에고에 내가 과거 업력에 빼앗기지 않는다. 온전함, 그 내 성품에서 발현된 적적성성한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한다. 생각하는 공부. 멈춘 후 반드시 생각을 굴려서 바른 지각을 얻는다. 연구력이고 경물치지다 그러죠. 경물치지. 과거의 경물치지는 이제 주자라든가 또는 뭐 우리 왕양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광이다. 지혜광명이다. 그래서 마탁된 광석 닦아놓은 거울 그랬어요. 돌도 갈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닦아놓은 거울이다. 심경. 그래서 반야지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오두가는 것이다. 그 일거일에 정로와 사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얼른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얼른 판단이 안 될 때는 아무거나 해보러. 그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봐라. 또는 멈춰라. 일단은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일을 당해서는 생각이 안 나거든 놓아두고 생각을 기다려라. 이게 희한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금반지를 탁 떨쳐버렸어. 내가에. 그러니까 오메! 그러면서 막 어디 있다냐고 막 젖어버려. 그러면 그냥 더 안 보여버리네. 꾸정물이 돼가지고. 가만히 놔뒀더니 오메! 저가 있네.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이 탁 멈춰버리잖아요. 멈춰버리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성의 해광을 이용할 사람이냐 아니면 내 그냥 분별지를 이용할 사람이냐. 아까 내 생각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아까 성품의 그런 진공묘유의 그 해광을 이용할 것이냐. 여기서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 그 생각이 쉬지 않으면 오히려 큰 생각이 안 올라온다. 이게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저녁에. 그것도 다 쉬라 하는 거예요, 음양이치예요. 막 잠을 막 옛날에 막 3시간 자고 뭐 공부한다. 뭐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1년 해보세요. 학교 가기 전에 병 나서 병원에 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중도에 맞아야지. 중도에. 자,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그 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재한 걸 한 번씩 봐보세요. 옛날 걸. 그러면 그 희한해요. 내가 온전할 때, 마음이 살아있을 때, 이 훈련이 나면 마음이 살아나요. 그때 쓴 일기는요, 달라요. 험배만 하고 나도 글을 쓰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 왜? 온전함이 살아올라오거든. 이게. 그 막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녹아버려. 온전한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생각을 두고 궁굴릴수록 마탁이 되어 밝고 원만해진다. 취사하는 공부. 자, 이제 이게 원불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반복 수련을 통해 가지고, 반복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기질로까지 변화되기 위한 실천. 그래서 취사력, 정당한 결실, 시중, 때에 맞춘다, 이 말이죠.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모 증권회사에서 배당 금액으로 한 사람 앞에 한 주당 1,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직원이 올렸어요. 팀장한테. 근데 팀장이 승인했어요. 근데 한 주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주였어, 1,000주. 그게. 1,000주를 입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0억의 손실이 왔죠. 근데 16명 바로 올렸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16명은 알면서도 그 주식을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았어요. 100억을, 16명한테 100억이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들 곧 징계 먹을 겁니다. 지금 없어졌으니까 괜찮겠죠? 한맥증권이라고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연말에 한맥증권 직원이 주문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462억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는 퇴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엔터키 한 번 잘못 눌러서 그 회사가 없어졌죠. 옛날에 자산 상사께서 그분께서 예를 많이 들어주신 것이 뭐냐면 익산의 이리역 폭파 사건. 옛날에 이리역 폭파 사건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떤 양반이 기차에서 담배를 딱 피우고 탁 던졌는데 그게 이 화약을 실은 다이너마이트였어. 그래가지고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담배 꽁초 하나 버렸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반경 몇 킬로 내가 다 폭발해버리고, 그래서 이리역이 새로 세우긴 했지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 손실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 현대 시대에는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연도 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뭐 가스통이 폭발했더니 옆집도 그냥 다 깨져버리고 옆집 차까지 다 깨져버리고 난리죠. 두 사람 돌아가셔버렸고. 이런 게 뭐냐면 결국 뭐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해 하는데 온전한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요? 온전하지 않은 생각으로 탁. 제일 중요한 게 운전이에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운전 사고 난 차들만 찍어놓은 유튜브가 있더라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 없이 세게 달렸다든가 졸았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든가 이야기하다가든가 핸드폰 하다가든가 온전한 생각으로 안 하니까 자기 혼자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으면 안 되겠지만 옆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아니고 장애인을 만들고. 왜? 자기 혼자. 옛날 대구에서 지하철 사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지하철 폭발을 시켜버렸잖아요. 남대문장 불질러버리고. 그게 뭐냐?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못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취사를 할 때 확실하게 이 취사를 해야 하는데 이 그냥 건성건성. 그래서 우리 대사님은 부도 안 난 수표다 그랬죠. 수표가 부도 나면 뭐해? 쓰잘데없는 종이떼기밖에 안 되죠. 부도 안 난 수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취사가
은혜, 덕행이 나오고 중도를 쓰고 그 일 그 일에 불의를 취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안 되는 것이 아까 업식에서 아까 제8식 업식에서 습관이야, 습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쓸 때는 그 성격의 장점을 써야겠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모나면 안 돼. 원만해야지. 본래 원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게 뭐냐, 아까? 온전한 생각 취사로서 훈련이더라. 말이에요. 반복, 유무념 훈련이에요, 이게. 계속 유념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되더라. 우리 지금 여기 공부방에 밖에 신발을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들었다면 신발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나갔다만 오면 신발 정리합니다. 예. 그 뭐죠? 신발을 벗는 순간에 내 마음이 신발 벗는데 일심을 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날아다녀. 날아다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신발이 딱 보면 알아요. 이 집에 복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왜? 신발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신발을 대하는 그 사람의 온전한 생각의 취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신발만 그러겠느냐? 그 사람의 삶이 그럴 것이다. 삶이. 방정리 안 된 사람이 무슨 성불재중을 하겠어요? 신용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성불재중을 할 것이며. 함께 사는 사람하고 화봐지고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성불재중 하겠습니까? 그 경계를 당해서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과연 치사가 되느냐. 이게. 자, 이제 그 질문들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공부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동안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유무념의 반복입니다. 유무념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헐만하고 고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잡아서 하실 필요도 있어요. 아까 이제 정시에 온전한 생각 취사를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무념으로 또 하나씩 잡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쉬운 것부터 잡아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다 보면 아 되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안 한 사람 또는 너무 크게만 잡은 사람은 계속 안 된다고만 말해요. 난 안 된갑다. 유무념을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온전한 생각이 안 멈춰진다.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다. 평상시에 멈추는 연습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생각을 어디다 두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생각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아까 감정에, 아니면 시비에, 아니면 에고에, 아니면 자기 업력에, 그게 아니라 단전에 두라는 거예요. 생각을 단전에 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단전이 결국 나중에는 성품짜리거든요. 옛날에 대사한용사님께서 육군문 개폐 자유란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육군문. 육군문은 뭐죠? 우리 안이비설 신이 이 육군에 문이 있다. 요것을 개폐, 여냐 단냐를 자유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법에 대조하고 온전한 생각에 대조해봐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멈출 것인지 갈 것인지,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질문 6번째, 거기 7페이지입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이 마음의 자유는 의식의 자유, 호흡의 자유, 육신의 자유, 생사거래의 자유, 육두뇌의 자유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면서 그 단전의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자꾸 계속 머무르고 거기다 정하고 하다 보면 그 멈추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딱 뭐랄까 결단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거기에.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추고 말고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마 상정급쯤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 귀신도 모르게 적공해라 그래요. 누가 알 것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내가 지금 계속 보면서 법과 마가 상전하면서 계속 법을 선택할 거냐 마에 끌려서 내가 그쪽으로 갈 거냐를 계속 내가 대조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야. 철저한 내 자력의 세계예요. 그것이 귀신도 모르게 하는 적공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 6번째 보면 밑에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지, 알물 멈춘다. 뭐요? 분별을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머무르게 된다. 정. 머물렀더니 고요하게 되더라. 정. 그랬더니 편안하게 되더라. 편안하니까 밝아져서 생각이 깊어져. 려가 되더라. 그러니까 득 얻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그대로 원리입니다. 대학에 나온 이야기죠. 자, 생각의 표준.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첫째는 서원의 반조라. 이게 참 중요하죠. 아까 제가 감정, 생각, 또 자의식, 업력 그랬죠. 요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원입니다. 서원은 그 감정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 자의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업력이 들어와도 그걸 넘어볼 수 있는 힘이 아까 성품의 세계고 또 하나는 서원의 세계예요. 서원으로 뚝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 더 있다면 신심의 세계예요. 아까 자의식을 넘는 게 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심의 세계를 그걸 뚝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과 신심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성품짜리 합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먼저 경계를 당해서 첫째 뭘 생각해라? 서원을 반조해라 그랬어요. 왜? 아까 서원은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어서요. 그런 감정도 넘어서고. 무섭습니다, 그거. 다음 생에도 갖고 갑니다. 아까 그 감정, 자기 에고까지 다 놓고 가는데, 이 서원은 갖고 갑니다. 다음 생에도. 그리고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에 대조해라. 그리고 중도를 살펴라. 그 다음에 공인과 상가를 살펴라. 정이냐 사냐를 살펴라.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불제 중에 맞는 것인가를 살펴라. 그리고 이 나온 생각이 감정이나 욕심에 끌려서 나온 것인가, 습관이나 또는 친소에 끌려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기존 관념이나 선입견에 갈려서 하는 것인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예요. 또는 무명에 갈려서 그런 것인가. 아까 자기라는 무명, 나라는 무명에 가려요, 보통은. 그 선을 못 넘는 것이 법마 상정급들입니다. 법마 상정급에서 왜 멈추냐. 법포만 나오고 마냐. 한 생을 살다가. 그 자기라는 것을 넘지 못해버린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가 참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에 얽매여서 그 작은 나에 국집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범부거든요. 법마 상정급까지는 그 세계예요. 그 다음 그 생각이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때를 알고 그리고 자와 타와 시 그랬잖아요. 여기에 저촉됨이 없을 때 용기 있게 해라.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빙 타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해보면 알아요.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간에 순간순간 다 다른 거야.
그때그때 다 달라. 무빙 타켓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한 번 성공하고 계속 성공한 사람 있지만 한 번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된 것에 고집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에 어긋남이 있는가 없는가. 쉽게 말해서 전체와 개체, 그 다음 인과의 저촉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 것이 바로 온전한 생각이다. 그 다음 반야지, 분별지, 무르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예. 거기 나왔죠? 반야지는 꼭 원천수와 같다. 그리고 분별지는 건수를 모아놓은 것 같고, 무르지는 그냥 대장강수다. 그냥 무르지에 무르지. 예. 그래서 그 반야지가 솟으려면 삼도고역이 빠져야 한다. 그리고 이 건수를 분별지가 이게 계속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르지는 완전히 그냥 반야지와 분별지를 다 모아서 대장강, 뭐 냇물, 강물 다 모으시 바다이듯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반야지가 솟은 사람은 분별지가 반야지가 되지만 반야지가 솟지 못한 사람은 분별지가 그냥 분별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야지가 무엇입니까? 반야지가 뭐예요? 아까 고요하고 뚜렷한 적적성성한 그 성품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과 정신. 생각이 안 나면 노하두라겠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산에 가서 길이 헤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더 빨리 가버려야죠. 여기든 저기든 똑같아요. 생각이 안 나면 스톱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해버리면 아까 산에서 길을 더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그때는 멈춰라. 멈춰라. 실험 삼아서 할 수는 있지만 멈춰라. 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고 했는데 잘못됐어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한 방에 되면 조카디 그게 다 돼가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자기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직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힘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수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력, 치사력. 그 온전한 생각에 힘이 각각 있어요. 온전함의 힘, 생각의 힘, 치사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반복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3대력의 차이에 의해서 법이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까지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 예, 이게 습관이죠, 주로. 예. 그래서 공부 삼아 해보는 것이 필요하더라. 공부 삼아 해본다. 공부 삼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연구하다가 말아. 예. 연구하고 실행하고 또 연구하고 실행하고 다시 연구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예.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 치사 이게 사실은 일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마음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수양연구 치사를. 그게 아니에요. 예. 서로 여의지 않고 있으면서 때로는 순환이 된다. 이렇게. 순환이 된다. 경물치지의 뜻. 예. 어떤 사물을 당해서 바른 지각을 얻는다. 이게 이제 연구에서 주로 쓰는 이야기입니다.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딱 듣고 깨쳐버린 양반이 있죠. 누구지요? 예.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란 말을 듣고 그냥 바로 열려버린 분이 있어. 글도 모르는데. 누구요? 예, 육조대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같은 거예요. 응하되, 아까 응하되, 응무소주, 주한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이생기심이 다 다르잖아. 의견이 다 다르고, 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주로 주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 무엇에 주하냐? 감정에 주하냐? 생각에 주하냐? 자의식에 주하냐? 업식에 의해서 끌려서 그런 거냐? 무명에 가려서 그런 거냐?